안녕하세요. 다운 애니어그램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오늘은 3유형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지난번에 다루었던 이 유형의 아이는 호감을 주려고 하는 반면에 3유형의 아이는 좀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있지요. 이 아이들은 활동적인 면이 많고 매력적으로 멋져 보이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또는 건강에 관심도 많아서 몸에 좋은 음식들을 어려서부터 잘 챙기려는 면들이 보여지네요. 또한 외부에서 사람들과 생활할 때 굉장히 모범적이고 반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선생님들의 사례나 이야기를 통해서 좀 더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호호쌤님 사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호호 선생님입니다. 네. 저는 제가 아는 삼류형의 아이는 우리 흔히 말하는 아침형 인간에 좀 더 가까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뭐 엄마 좀만 더 자면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이는 일찍 일어나서 자기가 할 일을 하고 있어요. 뭐 엄마 뭐 먹고 싶어요 이러면 다른 아이들하고는 좀 다르게 이 아이는 시리얼이라도 네가 먹으면 안 될래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가 시리얼을 챙겨서 먹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다른 아이들은 엄마 좀 해주세요 뭐 너무 못하고 있어. 근데 이 아이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런 아침 시간, 자기 시간을 좀 활용한다라는 느낌이 저는 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냐면 학원을 간다거나 학교를 간다거나 뭐 아니면 내가 놀이를 한다거나 이런 거를 좀 시간을 엄마가 정해줬을 때 몇 시에는 학원을 가야 되고 몇 시에는 뭘 해야 되니까 이 정도쯤 하는 게 어때?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아이는 다른 아이들 그렇다고 아이가 막 칼같이 막 지키진 않죠. 4시야! 막 이렇진 않지만 그래도 그 시간 안에 자기를 좀 맞추려고 하는 노력을 하려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서 어린아이인데 시간 관리를 좀 하려고 하네 이런 느낌을 좀 받은 적이 있었어요. 3번 유형으로 짐작되어지는 아이들에게서 그런 점들이 있더라고요. 네, 어렸을 때 우리 3번 친구들의 사례를 좀 보면 새벽에 뭐 6시에 일어난다던가 7시에 일어나서부터 활동을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시간 개념을 좀 갖는다고 해요. 그래서 가정 내에서 엄마 몇 분 남았어요? 벌써 몇 시가 되었어요? 등 아이가 이렇게 시간 체크를 하면서 관리하는 모습들이 다른 유형 아이들과는 좀 구분이 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써니님 부탁드려요. 네. 3번 친구들은 그러니까 뭐든지 이렇게 잘하고자 하는 욕심이 이제 많은 친구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 관계든 동생과의 관계든 아니면 학교에서 이렇게 반에서 어떤 발표를 한다던가 어떤 주제를 주셨을 때 숙제를 해온다던가 했을 때 굉장히 잘하고 싶어 하고 또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좋은 성과들을 결과물들을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잘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눈과 마음도 있고 또 친구들 사이에서나 동생 사이에서도 어떤 친구가 뭘 잘한다. 저 친구는 저거를 잘하네? 그러면서 어떤 것들을 잘 해내는 친구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볼 때 굉장히 그것들을 잘 알아차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자기는 또 얼마큼 하고 있는지도 스스로 잘 알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인 것 같아요. 네, 이 3유형 아이들은 뭔가 해내는 데 있어 좀 우리가 탁월하다라는 표현들을 또 많이 하기도 하는데 이 아이들이 자신들이 가치 있는 또는 필요한 어떤 존재가 되기 위한 노력이죠. 무언가를 잘하지 못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 아이들에게 매우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잘하지 못하는 어떤 게임이나 운동이나 어떤 것들을 만났을 때 그것을 시도하지 않으려는 형태의 모습들을 많이 봤고요. 우리가 극적으로는 자신이 할 수 없다고 단정이 되어지면 절대 그것을 손을 대지 않는 모습들을 저는 사례를 좀 보았던 것 같아요. 약간 그 좀 덧붙이고 싶은 부분이 이제 게임 얘기를 하셨잖아요. 3번으로 이제 보여지는 아이들 중에는
이제 엄마들이 좀 얘는 게임을 별로 안 좋아해요라는 말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게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걸 듣다 보면 그 게임을 했을 때 별로 잘 못하니까 한 번, 두 번은 했는데 그 다음에 재미없어 하더라고요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 엄마분이. 그게 결국에는 자기가 했을 때 일단은 잘 못하니까 재미도 없고 잘 못하니까 별로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손도 안 대는 약간 그런 양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게임 안 좋아하는 애도 있나? 뭐 이런 되게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3번 유형의 그런 특성이랑 연결을 해보면 좀 관련 좀 있겠다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저희가 이제 주변에 아시는 분이 가족들끼리 막 놀고 있을 때 단체로 게임을 하고 있어요. 한 서너 명이 가족 구성원들이. 근데 3번 아이는 와서 쓱 한번 쳐다봐요. 쳐다보고 다시 들어가요. 같이 하자, 같이 어울리자 하면 아니야 나는 못해 그래요. 하지만 관심이 없진 않아요. 뭘 하는데 저렇게 재미있지? 뭘 하는데 사람들이 저렇게 즐거워하지? 하면서 다시 한번 쓱 왔다 가고 주위에서 있기는 한데 그것을 자기가 잘하지 못함으로써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나무 선생님 다음 네. 사례 부탁드려요. 예. 제가 좀 아는 3번 아이는 이렇게 가수명이잖아요. 3번 유형이 중간에 가수명 중에 이제 가운데 있는 번호인데 그런 거에 비해서 별로 이렇게 친구들을 찾는 어떤 빈도가 좀 적은 것 같아 보여요. 이제 보면은 되게 3번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되게 친구들하고 있을 때 잘 놀고 잘 섞이고 되게 쾌활하고 약간 그런 모습들로 되게 뭔가 사교적인 느낌을 받는데 오히려 이제 친구들하고 놀 때는 그런데 이제 친구들하고 헤어지고 집에 왔을 때라든지 뭐 방학 때 이제 그럴 때 별로 이렇게 친구들을 찾아 나서지 않는, 그래서 그냥 자기의 어떤 일들에 몰두하면서 자기가 놀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이제 그때 그냥 친구들 찾는 어떤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빈도가 별로 많지 않다 그런 느낌. 네. 가수명의 친구들이 이제 2번과 3번과 4번의 친구들이 있는데 2번의 친구들은 친구들 관계 속에서 늘 있는 반면에 3번의 친구들은 함께 즐길 때 어울리고 놀지만 돌아서서 돌아오면 그것에 대해서 별로 연연하지 않는 관계에 연연하지 않는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안에서 내 보내는 3번 친구에게 친구들이 만나고 싶지 않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친구들이 만나고는 싶은데 그것이 힘들기도 하다라는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녀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 3번들의 또 자녀 또는 성인 여러 경험들이 있으시면 선생님들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무님. 네. 아까 이제 그 사례도 그렇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3번 성인들 내용으로 봤을 때 일단 뭐 게임에 대해서인데 게임을 새로운 뭐 옛날에 이제 옛날 한옛날 스타크래프트라는 어떤 게임이 있는데 그 스타크래프트를 옛날에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하러 이제 갔을 때 한 번은 배워요. 그게 뭔가 배우는데 그 다음에 내가 키보드로 뭔가 움직이고 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느껴지면 그 다음에 아예 이제 돌아보지도 않는 거죠. 그거는 그냥 나랑 맞지 않는 거, 그와 유사한 모든 것들은 다 재미없는 거, 그냥 재미없는데 그냥 나는 그런 게임하고는 좀 안 맞아 이런 식으로 그냥 넘겨버리는 그런 양상이 하나 있고, 이 관계에 대한 것도 약간 좀 첨언을 하자면 밖에서는 그렇게 막 즐겁게 신나게 재미있게 노는데 집에 문 열고 탁 들어오면 기운이 쫙 빠져버리면서 굉장히 힘든 그런 느낌을 3번들은 좀 받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조금 성인들이 됐을 때 이제 느껴지는 부분이고, 아이들은 그걸 인지를 하는지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성인의 입장에서는 이제 3번들의 성인 입장에서는 그런 면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3번의 성인을 바라봤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자기가 좀 더 잘 해내던 일,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계속 해오던 일을 만났을 때
그러면 굉장히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그걸 되게 어떠냐면 이렇게 우리 흔히 하는 표현으로 거들먹 그런다 그러죠. 나 좀 알아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힘이 있어요. 그냥 제가 왠지 잘할 것만 같은 느낌. 저 사람한테 맡기면 제가 잘 해내겠구나 하는 그런 자신감이 그걸 막 표현하지 않아도 그냥 이 사람한테 맡기면 잘 되겠구나 하는 느낌으로 저는 3번의 성인을 바라봤을 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무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뭔가 잘 해내지 못할 것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티도 안 내. 쟤는 왜 안 해?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자신감이 없어서 안 하는구나는 아예 티도 안 나요. 그런데 맞아요. 예. 아예 티도 안 나는데 그냥 관심이 없구나. 이렇게 그렇죠. 그냥 보이는 거죠. 쟤는 왜 이건 하기 싫어하지? 이런 느낌으로 그냥 의아스럽기만 한데 그가 잘 해낼 것만 같은 일, 자기가 자신감에 차 있는 어떤 일을 할 때는 그가 막 표현을 하지 않는데도 왠지 저 사람이 해낼 것 같은 신뢰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것들이 저는 3번에서 느껴지는 지점들이 좀 있었어요. 하나 좀 추가를 하자면은 이제 새로운 일을 배울 때하고 루틴, 그러니까 뭔가 잘 아는 일을 할 때하고의 그 차이가 굉장히 극명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뭔가 새로운 거, 저 같은 경우 이제 요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결혼할 때 그럴 때 이제 요리 같은 걸 못 하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요리를 이제 꾸역꾸역 할 때는 굉장히 느리고 빨리 실력도 늘지도 않고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있다가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선에 이제 도달을 하면 그거가 이제 루틴이 되면서 굉장히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속도도 빨라지고 좀 더 노련해진다는 그렇죠, 느낌일까요? 그렇죠. 예. 그런 약간 그러니까 새로운 거, 잘 모르는 거 그런 거 대할 때하고 익숙한 거를 대할 때하고는 좀 3번들은 그런 차이는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3번 성인분들 이렇게 만나 뵀을 때 그러니까 자신이 굉장히 이렇게 효율적으로 성과를 내는 이제 유형분들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이렇게 효율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분들을 봤을 때 굉장히 이렇게 왜 이렇게 효율적으로 저 사람은 일을 못하지? 라고 약간 이해를 못하시더라고요. 못하시고 그리고 잘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효율적으로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잘 해내고 있지? 라면서 이렇게 어떤 성과를 잘 내실 수 있는 분과 그렇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그거를 캐치해서 그걸 파악하는 능력이 굉장히 빠르시고 그 가운데서 자신의 그러니까 비교를 좀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성과적인 부분, 다른 사람이 성과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어떤 부분이 더 탁월하고 어떤 부분은 탁월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그걸 읽어내는 능력이 굉장히 3번 분들한테 많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3번들이 자기가 이제 익숙치 않은 부분들을 잘하는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되게 궁금해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다가가서 물어보고 그런 다음에 그거를 이제 그 지식을 이제 습득을 해서 굉장히 그 접목을 잘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일을 빨리 처리 못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에 이제 3번들이 갖는 마음은 일단은 뭐 비난이라든지 그런 건 아니고 왜 저 사람은 이렇게 한 걸음만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가면 되는 길인데 왜 저렇게 뺑뺑뺑 돌아가지? 하고 알려주고자 하는 마음이 일단은 좀 있어요. 3번들은.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설명하는 과정이나 그런 과정에서 뭔가 답답해하고 하는 모습을 보일 수는 있지만 그게 약간 그렇게 해서 그 사람도 알려주고 싶은 약간 그런 마음이 좀 큰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3번들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알려주고자 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못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느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왜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사는 거지? 라면서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는 이해를 인정한다거나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저는 좀 맞아요. 느껴졌어요. 아니 제가 이제 뭐 저의 입장에서는 봤을 때는 저 사람은
저렇게도 할 수 있겠지라고 이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여지는데 3번 친구와 대화했을 때는 대화가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비합리적인 생각과 일을 처리하고 있지 나는 너무 답답해라는 이렇게 말을 저는 좀 자주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감정적인 부분에 약간 떠오르기는 해요. 저는 네, 이제 네. 감정적으로 사실 이제 아이들 대할 때나 그럴 때 보면은 아이가 뭔가 속상한 일이 있어요. 근데 그걸 딱 떨치고 일어나서 다음 일을 못 해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맞아요. 3번들 같은 경우는 울고 내가 굉장히 뭔가 비통하고 뭐 그런 상황이 있다가도 내가 뭔가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은 눈물이 뚝 그치고 그냥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감정선에서의 차이일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효율적인 거를 이해 못 한다는 것처럼 그 감정선 안에 그게 파동이 연장된다는 느낌을 3번들은 이해를 못 해요. 그럼 본인 스스로가 3번은 자신도 그 감정을 네. 그런 감정이 오지만 또 자신의 일에 또 집중하기 시작하면 그 감정의 파동이 내려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진 않고요. 감정 자체가 별로 일에 영향을 안 미치는 거죠. 영향을 아예.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감정의 파동이 연장되는 그런 이제 아이들을 이제 봤을 때 그냥 그걸 이해하고 싶지만 이해가 안 되고 하지만 그 파동이 지나갈 때까지 옆에는 있어줄 수는 있어요. 그 정도? 그게 어떤 마음인지 참 아직도 이제 좀 알고 싶은 그런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3번 분들이랑 함께 일을 하거나 할 네. 때는 사실 굉장히 깔끔하고 되게 뭐랄까 뭐 드라이하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굉장히 감정보다는 일에 집중해서 딱 성과를 내는데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 일을 할 때는 굉장히 편안하고 좋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은 감정을 나눈다기보다는 어떤 성과를 내고자 일이 추진될 때 굉장히 빠르게 어떻게 성과를 낼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그 부분에서 이렇게 협력해서 가자라고 딱 이제 내세워 줄 때 그 부분을 딱딱 맞춰서 해주면 정말 그렇게 성과가 딱 나버리니까 오히려 이렇게 그 일을 할 때 동료로서 일을 할 때는 굉장히 편안하고 오히려 할 수 있겠구나 이게 성과가 나겠구나 라는 그런 것들도 보이고 그래서 일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는 일을 하면서 오히려 되게 편안하고 되게 깔끔하고 그렇다 보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이 썸머분들하고 일을 할 때는 좋더라고요. 편안하고 오히려 이렇게 감정을 끌고 뭐 감정을 표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부분에서 함께 효과를 내고자 하니까 저는 일을 할 때 굉장히 3번분들이랑 명쾌해서 깔끔하고 명쾌해서 좋은 것 같아요. 호호님 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 나무 선생님하고 써니 선생님 얘기하시는 거 들으면서 저는 그랬거든요. 사실 좀 궁금한 지점들이 있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애니어그램 설명하면서 머리 가슴 장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아니 3번은 가슴형인데 어쩜 이렇게 명석하게, 그러니까 명석하다는 말을 굳이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상황 판단을 굉장히 잘하죠. 재빠르게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써니 선생님하고 나무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 효율적인 면에서 그럴 거예요. 어떤 일을 처리해 나감에 있어서 어떤 방향이 이 일을 처리하는데 가장 좋은 그렇죠. 것인지를 누구보다 빠르게 찾아내시고 그걸 찾아냈다면 거기까지 가는데 거침이 별로 없어요. 거기까지 가는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그래서 저는 가끔 이제 3번 유형이신 분들을 볼 때 어머 가슴형이라고? 이런 느낌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3번 유형의 가슴형인 이 가슴은 어디에서 대두되는 것인가? 대두된다는 느낌 말은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디에 이 가슴이 쓰여지는지 어떤 면에서 그런 게 궁금했어요. 네, 이제 그거는 관계에 있어서는 가슴이 쓰여지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다른 사람이 어떤 걸 원하는지, 어떤 기분인지까지는 그런 깊은 마음까지는 좀 아니어도 하고자 하는 게 뭔지 그런 거를 공감할 때 그런 거 알아챌 때에 좀 더 가슴
형의 어떤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상대방에게 공감할 때. 그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알아챌 때. 가슴이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일단 가슴적인 것을 쓴다 라는 측면에서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은 굉장히 깊어요. 주변의 가족들과 지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깊고 또는 그 가슴이 되게 사랑이 참 많구나라는 걸 느끼는데 이들은 감정적인 것들을 타인들과 교류하기보다는 타인의 욕구적이면 그가 어떤 측면을 만족하면 이 사람이 좀 좋아질까 욕구적인 어떤 것들을 해소할 때 상대가 좀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까 이런 주제를 저한테 물어오는 것을 저는 가장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굳이 감정이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규정하기보다는 보다 상대를 어떻게 이끌어줘야 또는 어떤 제시를 해줘야 그 상대가 저런 상황 속에서 좀 나아질 수 있을까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애니어그램의 지혜책 저자 러스 허드슨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3번 유형들이 건강했을 때 굉장히 탁월한 관리자로서의 역할이 있다라는 그런 재능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은 또 추후에 더 깊이 이야기를 나누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좋은 이야기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나무님 인사 말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이제 3유형 아이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었고 이제 다음은 이제 4유형 아이들 이제 사례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지난 이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네이버에 카페가 있습니다. 다운 애니어그램이라는 카페가 있고 거기 안에 이제 다양한 애니어그램 관련된 자료가 있으니까 이제 들으시는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거기서 이제 자료를 좀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세부 항목 중에 보면은 자녀 성향 나누기라는 항목이 있어요. 거기에 저희 이제 녹음하는 유튜브 내용하고 올려드릴 건데 거기에 이제 각 유형에 대한 뭐 고민이라든지 양육하실 때 고민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으시면 거기에 좀 올려주시면 나중에 이제 다른 어떤 이 기회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좀 다뤄보는 시간도 좀 가져보려고 해요. 계획 중에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